김건희 특검이 10여 명의 인원을 투입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팔다리를 붙잡고 끌어내려 했던 그 어제 상황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건 진술 강요를 위한 폭력이자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다라면서 아주 강력한 법적 조치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어제 얘기 들어보시죠. 대통령 나이가 65세이십니다. 65세면은 노인에 해당됩니다. 10여 명이 달라붙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10여 명이 달라붙어서 앉아있는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고 그대로 들어서 차량으로 탑승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완강하게 거부를 하시니까 다시 한번 앉아있는 의자 통째, 의자를 들고 그 의자에 앉아있는 대통령님을 같이 들어가지고 같이 또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확 빼졌고 대통령이 땅바닥에 철석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허리를 의자 다리에 부딪히기도 하셨고 또 팔을 너무나 세게 잡아당겨가지고 팔이 빠질 것 같다고 좀 제발 좀 놔달라고 부탁을 해서 겨우 강제력을 에서 조금씩 벗어났습니다. 팔을 잡아당겨가지고 팔에 염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계속 통증을 좀 호소하셔가지고 급하게 진료를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11시쯤에 의무실로 진료를 받으러 들어가셨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의자에서 떨어지기까지 하면서 뭐 허리와 팔에 부상까지 입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법무부에서는 구치소의 의무실 확인 결과 멀쩡했다, 뭐 특이사항 없다라고 지금 입장을 또 내고 있습니다. 박 대변인님. 네. 윤 전 대통령 측은 폭력, 가혹행위 이런 단어까지 쓰고 있는데 법무부에서는 그런 거 없는데요 라고 또 반발하고 있고 양측도 입장이 또 부딪히고 있어요. 오늘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원칙적으로는 저는 윤 전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를 하면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검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행동들은 지나치게 고압적이라고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이번에 윤 전 대통령이 이미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구속이 된 상태에서 굳이 한 번 더 체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법리적으로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구치소 내에서도 특별팀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구치소 내에 어떤 폭력이나 폭동이 일어났을 때 출동하는 특별팀이 있다라고 하는데 기동대가 있다고 하죠. 예, 그 10여 명의 관계자들이 모두 윤 전 대통령의 이런 체포를 위해서 동원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그렇게까지 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에 실익이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지금 저희가 자료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 게 그 기동대 모습 같습니다. 네. 보시면은 네, 자 이렇게 수용자의 소란, 남동동, CRPT 이렇게 입고 이렇게 뛰어가가지고 신속하게 폭동을 진압하고 사람을 끌어내고 이런 임무를 또 수행하는 곳인가 보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런 특별팀이 동원돼서 체포에 성공한다라고 하더라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실익이 없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 특검이 주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수사 없이 기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대안들도 존재를 하거든요. 윤 전 대통령이 체포 집행에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구치소에 직접 찾아가서 현장 조사를 하는 방식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고압적인 방식을 택하는 이유가 뭐냐? 결과적으로 수사 그 자체보다는 국민들께 보여주는 게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다 보니까 김건희 특검이 실적을 내기 위해서 지나치게 무리한 여론전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측면은 사실 역지사지로 민주당 관계자가 특검들에게 이런 대우를 받았다라고 하면 민주당이 굉장히 공분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개혁을 시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피고인의 상대 진영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심지어는 비디오 촬영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건을 쏟아내는 것은 자가당착에 우를 범하는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네. 특검도 보여주기식의 무리한 수사를 하기보다는 기소를 하고 법정에서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교도소 내 폭동이 벌어졌을 때 그걸 진압하는 기동대까지 투입했던 이 특검의 물리력 행사를 두고 진보 진영에서조차 비판이 제기된다고 합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출신인 박경신 교수, 진보학자로도 유명한 분이죠.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묵비권 행사를 천명한 것이다. 이송을 위한 강제 물리력 행사는 이 상황에서는 고문이 될 거다. 성춘 부회장님, 고문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렇죠. 뭐 이례적으로 입장 표명을 하신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그 특검이 이 집행을 하기 위해 노력을 했던 것은 법의 엄정한 집행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을 것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피의자들이 뭐 이거 수사를 비협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 사법 시스템 자체를 거부하면서 뭔가 이거를 나는 안 나가겠다라고 하신 것 자체가 아까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나와서 피의자의 방어권은 저는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술 거부권이라 함은 묵비권이라 함은 수사정도에 나와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판을 받는 것도 본인이 특검 시절에 그 최서원 씨와 관련돼서 최서원 씨가 나오려고 하지 않자 강제 인치를 하려고 시도를 했었고 그러자 최서원 씨가 그거에 순응하면서 수사정도 나왔던 과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과연 피의자들이 그냥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왔을 때 보통 특검이나 이 사법부는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그냥 바로 기소를 하는 게 아니라 보통 강제인치 시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인치 시도를 했던 걸 똑같이 했을 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글쎄요, 뭐 그 바디캠을 장착을 한 채로 집행을 들어갔다고 하는데 사실 바디캠을 장착하는 이유는 피의자의 뭐 인권을 침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는 과정에서 혹시 피의자에 대해서 뭔가 피해를 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촬영을 해놔서 나중에 네. 혹시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 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목적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바디캠 자체, 촬영 자체를 뭔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과도하게 했다라고 보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전 이제 그 집행 2차 집행까지 안 됐고 이제 만료가 됐잖아요. 뭐 재청구를 한다거나 이런 것보다 그냥 빨리 재판으로 이제 넘어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 태도 충분히 알았고 국민들이 느끼기에도 왜 특검이 인치를 하지 못하는지, 왜 수사정도까지 이끌어내지 못하는지 충분히 인지를 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또 실갱이를 벌이는 장면, 그것이 아니라 빨리 재판이 시작돼서 재판부 앞에서 어떤 입장을 표하고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를 좀 빨리 보고 싶어 하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뭐 여러 해석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진보 학자조차도 지금 상황이 고문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논란을 우리 국민들이 소모해야 될지 또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측이 전직 대통령을 납치하려 했다는 주장도 펴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 과정에서 변호인들이 이 행위에 대해서 불법임을 명백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기에 참여한 특검이나 그다음에 구치소 측 관계자들은 저희 변호인들을 나가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당연히 변호인이 입회를 해야 되고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변호인들을 나가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거부를 했습니다. 변호인들이 이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조차도 말을 못하게끔 계속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근데 말을 하게 되면은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하겠다라고 협박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되풀이 됐습니다.